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고 구들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 양성자 과정, 온돌공 교육 과정 중에 이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들 장인의 직강이니만큼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지적하기보다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현장 이론이라 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 수리 기능자 양성자 과정 온돌공 교육 일지입니다. 담당 교수님은 상주시 공검면 유민구들의 유종 문화재 수리 기능자 양성자 과정 현장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수강생은 저를 포함하여 6명의 문화재를 사랑하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습 위주 현장 교육으로 분리하여 진행한다는 교육 방침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날씨 맑음 교육 1일차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용어 정리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한 칸은 보통 옛날 한옥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해서 정확히 얼마의 길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돈 많고 비싼 집은 그 길이가 좀 더 길 테고, 돈 적고 이런 사람들은 6자도 안 된, 사람이 누우면 머리가 데일 정도로 작고, 이게 다 틀린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구들은 남원사는 청학동 이학수옹의 기술을 전수받아 구들 기술을 개성 발전시킨 유종 교수님의 구들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계량 구들은 줄고래를 진화 발전시킨 줄고래 구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식 미장이라는 것은 한옥의 모든 흙만지는 기능이를 한식 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들공도 한식 미장 안에 포함될 수가 있었고, 옛날에는 사실 포함됐었지만 최근에 구들이 분리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한식 미장이 구들을 놨던 거죠. 옛날에는 개다리가 깊으면 습이 잘 빠지고 역풍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습이 항상 바닥에 차 있어서 감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은 바닥이 건조하면은 좀 깊더라도 감열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깊어도 지하 수위가 그보다 더 낮으면 거기는 건조하게 되겠죠. 근데 지하 수위가 낮출 수 없는 곳에서 개자리만 깊이 파는 것은 이렇게 감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이란 두께가 10cm든 30cm든 100cm든 항상 비슷한 내행이 있다고 합니다. 즉 흙은 자체에서 내행을 뽑아낸다. 그래서 토굴 속에는 5만 가지 내행병이 있다고 합니다. 토굴 속에 살게 되면 5만 가지 냉병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람 몸이 나쁘다는 거죠. 흙의 성질을 구들과 한옥에 적용할 때 정확히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다. 흙의 성질을 구들과 한옥에 적용할 때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된다. 흙의 성질을. 흙은 세면하고 틀리잖아요. 물에 넣으면 녹아보고, 마르면 굳어지고, 세면은 굳어져 보면은 물에 백날 넣어도 어떻게 녹아나질 않죠.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한옥의 벽 두께는 12cm 정도로만 충분하다. 더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축에서 쓰여지는 흙에는 마사토 성분이 30-40% 섞여 있을 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일하기 좋고 구조 내력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사토 성분이 30에서 40% 섞여 있을 때 한옥을 짓기는 가장 좋은 흙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옥은 재료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습 때문에 3년까지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교수님 말씀에 1년에서 2년 차 내에는 한옥 내에 습도가 90% 가까이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체에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습도는 50% 내외입니다. 평소에 40%에서 60% 정도죠. 더 따지면 30%에서 70% 정도죠.
근데 50%에서 가까울수록 사람 건강에 좋다는 거죠. 흙의 물성, 진흙이 굳는 시점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미장을 하기 위해서는 흙이 굳어가는 시점을 정확히 감각적으로 알고 밀고 치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람은 고생스럽고 흙이 덜 굳었거나 너무 일찍 굳어보면은 이 건축이나 구들이나 미장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진흙이 굳는 시점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구들 장인이나 미장, 한식 미장공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요게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하루 동안 했는 거고, 지금부터는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비가 오는 날 교육 2일차 내용입니다. 미장을 옛날에는 니장이라고 했다. 니장. 앙벽바름, 치바지. 앙벽바름은 뭐냐? 석가래 위에 산자를 엮고 지붕을 이은 다음에 밑에서 흙을 위로 치바르는 일을 가지고 앙벽바름 또는 치바지라고 합니다. 양성바름은 뭐냐? 궁궐이나 도성구 문과 같이 규모가 있는 건물에서 지붕의 크기가 클 때 지붕마루도 따라서 커지게 된다. 지붕마루를 기하로만 쌓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므로 양쪽으로 하얗게 회완죽을 발라서 지붕마루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을 양성바람이라고 한다. 통상 장식가지를 포함하여 격이 높은 집에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이런 대궐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이는, 위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양성바람입니다. 그 외에는 뭐 짐승들, 5만 가지 짐승들을 거기에서 만들어 넣어 가지고 임금의 안위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방벽이란 뭐냐? 중방 이하에 설치되는 두꺼운 덮벽을 이야기한다. 도로에 면한 외행랑채나 사당 건물에 주로 많은데, 외기에 면한 행랑채는 방범과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창을 중방 이상으로 높이 달고 걸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방 이하로는 기둥보다 툭 튀어나오도록 두껍게 벽을 쌓아 방화나 빗물에 강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화방벽이라고 한다. 화방벽. 화방벽은 기둥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기둥과 화방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판재를 대해 가지고 화방벽과 기둥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용지판이라고 합니다. 용지판은 화방벽의 습기가 기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기둥이 화방벽 속에 묻히기도 하는데, 이때는 하단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기둥 뿌리가 썩어 자빠지죠.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건조해야 힘을 쓰지만 흙은 항상 눅눅할 수가 있다. 비가 오면 눅눅하잖아요. 여물이란 무엇인가? 흙, 회반죽 등의 균열 방지를 위하여 석근, 잔, 섬유질 등의 물질, 각종 섬유질로 만들고 상, 중, 하로 구분해 가지고, 섬유는 질기며 가늘고 길어야 좋고 부드럽고 흰색이면 최상품이다. 종류에는 초볼륨과 재볼륨과 정볼륨이 있는데, 삼여물, 흰털여물, 종이여물, 빈사, 성면여물, 털종여 등이 있습니다. 초벽은 외기아를 엮고 흙을 바른 초벽은 은신처가 바깥 날씨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했던 것으로 기원전 6천년 전경에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던 게 초벽입니다. 초벽은 나무로 만든 집의 구조적 요소들 사이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워주는 방법의 일종이다. 다시 말하면 벽이란 말이에요. 벽. 지금은 공골이나 벽돌로 쌓지만 그때는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가 초벽을 쳐서 막았다. 버드나무나 개암나무와 같은 유연성이 있는 가늘하다는 나뭇가지들을 수평으로 짜여끈 웻가지에 진흙과 동물의 배설물을 혼합한 후 여기에 지푸라기나 말총을 섞어 강화시킨 재료를 손으로 윗가지 위에 바른다. 진흙과 배설물은 재료를 웻가지에 접착시키는 것을 돕고, 진흙과 배설물이 웻가지에 접착시키는 것을 돕고, 섬유 함유는 갈라지는 것, 클릭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완성된 벽을 마치 토기처럼 불에 태워 단단하게 만들거나
석회를 발라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와 바람,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차단하는 강한 벽, 한옥의 지금 현재의 벽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벽도 단점이 있습니다. 습기가 차면 부패하거나 벌레가 들끓고, 또한 범죄자들이 발로 뒤차 뿌리면 뽀사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막 왜구들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힘 좋은 장사가 발로 차면 담이 무너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단침입, 무단침입이라고 했습니다. 무단침입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죠. 초벽을 부수고 누구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데서 무단침입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초벽치기, 진흙에 모래와 백토를 섞은 후 그걸로 초벽을 칩니다. 진흙에 모래와 백토 요를 섞어서 초벽을 친다. 방보라, 가시새. 방보라, 뭐가 방보라라 하냐? 흙벽의 중기새 가로로 꽤 뚫어 끼워 가로로 보강하는 세로외를 엮어가는 가로재를 가지고 방보라 또는 가시새라고 합니다. 중기시나 이런 건 전부 다 세로로 다 세우잖아요. 근데 가로로 세우는 중깃을 방보라, 가시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고름질이란 미장공사에서 재벌 발음의 칠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초벌지로 우묵 들어간 부분이나 티 나온 부분을 갖다가 손으로 꾹꾹꾹 밀어서 칠하여 평탄하게 하는 걸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릭하는 걸 갖다가 쿡쿡 흙 진흙을 아주 묽게 타가지고 눌러서 바르는 것도 역시 고름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식 미장이란 무엇이냐? 대목이 벽의 외형을 짜면 설계도면과 시방새에 따라 작업 순서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목조벽에 흙을 바르기 위하여 나뭇가지, 각재, 온나무까지, 쌀이깨비, 대나무 쪽 등을 사용하여 중깃, 힘살, 가시새, 외가지, 세로외, 가로외 등을 중방과 상, 하인방 사이에 외역기를 한다. 미장을 하기에 앞서 진흙을 모래, 백토, 집, 해초물 등을 목적에 맞게 미리 섞는다. 외역기가 완성되면 초벽치기, 헛벽치기, 맞벽치기, 고름질 및 재벌, 재벽발음, 정벌발음 순으로 벽체의 미장을 완성한다. 궁궐의 담 등을 쌓고 미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식 미장이. 외역기 벽, 흙벽으로 바탕에 대나무 평고대, 나무 평고대 등을 두고 초벽, 찰흙에 여물류를 섞고 물을 가하여 비벼서 칠하는 것가 초벽이라고 하죠. 초벽의 건조 후 재벌 발음으로 플라스터, 회반죽, 새벽, 색토 등으로 마감하는 벽을 외역기 벽이라고 합니다. 백토란 화강암이 풍화된 흙으로서 그리고 흡착력이 크기 때문에 백색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게 바로 백토입니다. 백토란 화강암이 풍화된 흙으로서 뭐 백색 점토나 그리고 탈색제로 사용되고 또 흡착력이 크기 때문에 백색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구들은 서민적인 용어이다. 직화방식 추결이 기본이다. 요게 이틀째 전통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 온돌공에 대한 직강 강의 내용, 구들 장인께서 직접 강의하신 내용의 이틀치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3일, 4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